모든 개가 작고 귀여워서 공을 던져주면 물어오는 건 아니죠. 어떤 개들은 정말 괴물 같은 존재예요. 물론 빅레드 도그 클리퍼드처럼 덩치 크지만 순한 개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진짜로 거대하고 강력하고 솔직히 말해서 무섭기까지 한 녀석들도 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런 개들 중 몇몇은 실제로 늑대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어요.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5위. 아나톨리안 셰퍼드. 만약 늑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태어난 개가 있다면 바로 이 녀석일 겁니다. 터키에서 온 아나톨리안 셰퍼드는 거대한 수호자예요. 원래는 양과 가축들을 늑대나 곰, 심지어 치타 같은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해 길러졌죠. 이 녀석들은 마치 성을 지키는 경비병처럼 들판을 순찰하면서 장애물이 주변을 끊임없이 살펴봅니다. 그리고 위험이 다가오면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곧바로 일어서서 맞서 싸웁니다. 아나톨리안 셰퍼드는 덩치가 엄청나고 늑대보다 훨씬 강한 근육과 세상에서도 손꼽히는 강력한 턱 힘을 자랑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늑대가 이 개 앞에서는 마치 새끼 강아지 같다고 말할 정도예요. 하지만 이 개의 강점은 단순히 근육만이 아닙니다. 체력도 거의 무한대예요. 쉽게 지치지 않고 몇 시간이고 달리고 지키고 사냥할 수 있죠. 마치 연료가 떨어지지 않는 전차 같다고 할까요? 결국 아나톨리안 셰퍼드는 크기, 용기, 근성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수호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늑대와 마주친다면요? 그건 늑대가 잘못된 초원을 선택한 거예요. 14위. 도사견. 처음 보면 도사견은 조용하고 점잖은 개처럼 보여요. 하지만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일본산 희귀견종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투견에 사용되는 유일한 개예요. 그러니까 다른 강한 개들과 싸워도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전투 능력이 검증된 녀석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늑대가 덤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하겠죠. 도사견은 크고 근육질이며 힘이 엄청나요. 몸이 완전히 다 자라기까지 거의 4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전차처럼 단단한 체구가 완성됩니다. 게다가 이 개의 턱 힘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해서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포식자도 한번 물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런 무서운 외모와 달리 도사견은 가족에게는 차분하고 애정이 깊은 반면 낯선 사람이나 침입자에게는 전혀 관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보호하려는 성향이 아주 강하고 한번 신뢰를 얻으면 끝까지 지키는 충성심을 가졌죠. 이런 이유로 도사견은 많은 나라에서 소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도사견은 단순히 힘만 센 게 아니라 똑똑하고 침착하며 고통에도 잘 버티는 개예요. 붉은색, 검은색, 살구색 등 다양한 털빛을 지녔고 외모는 멋지지만 싸움에서는 그야말로 전사입니다. 늑대가 덤빈다면요? 도사견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13위. 중앙아시아 셰퍼드. 중앙아시아 셰퍼드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수호견 중 하나예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이 개에게 자신과 가족, 그리고 가축의 안전을 맡겨왔죠. 직접 보면 왜 그런지 단번에 알 수 있을 거예요. 알라바이라고도 불리는 이 개는 거대하고 근육질입니다. 가만히 있을 땐 온순하고 느긋하지만 한번 위험을 감지하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하죠. 그 순간 이 개는 싸움 기계가 됩니다. 모든 힘을 쏟아붓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턱 힘으로 상대를 제압해요. 이 개는 단순히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적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너무 강해서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는 아예 소유가 금지될 정도예요. 한 나라가 이 개는 안 된다고 말할 정도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짐작이 가죠. 늑대와 마주하게 된다면 중앙아시아 셰퍼드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겁이 없고 전투를 위해 태어났어요. 늑대가 아무리 빠르고 영리하더라도 이 개는 힘과 용기, 그리고 싸움의 감각으로 밀어붙입니다. 결국 늑대가 중앙아시아 셰퍼드와 맞닥뜨리면 그건 피하고 싶은 전쟁이 되는 거죠. 12위. 칸갈. 만약 늑대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개가 있다면 바로 이 녀석이에요. 터키의 국보로 불리는 칸갈. 그저 크기만 큰 개가 아니라 조용하고 충성스러우며 놀라울 만큼 강력한 수호자입니다. 칸갈은 원래 양떼를 늑대, 자칼, 심지어 곰 같은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해 길러졌어요. 그 효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단 2마리의 칸갈만으로도 200마리 이상의 양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온순하고 점잖지만 위험이 다가오면 순식간에 전사 모드로 변하죠. 그래서 터키에서는 칸갈을 늑대 사례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칸갈의 진짜 무기는 턱 힘이에요. 지구상 모든 개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물림 힘을 가진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측정한 결과 칸갈의 물림 압력은 무려 1725뉴턴.
즉 제곱인치당 약 387파운드에 달한다고 해요. 이건 북극곰 바로 아래 수준이에요. 늑대, 핏불, 로트와일러, 도베르만보다 훨씬 강하죠. 이 정도면 뼈를 부러뜨릴 정도의 힘이 충분합니다. 칸갈은 어깨 높이만 90cm가 넘고 몸무게는 100kg이 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도 시속 55km 가까이 달릴 수 있을 만큼 빠르죠. 게다가 싸움에 유리한 신체 구조도 갖췄어요. 느슨하고 두꺼운 피부는 싸움 중 물렸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고, 목에는 뾰족한 쇠못이 달린 가시목걸이를 차서 적이 목을 물지 못하게 합니다. 터키에서는 전투 중 귀를 물리는 걸 막기 위해 귀를 잘라주는 전통도 있죠. 칸갈은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라 다재다능한 개예요. 가축을 지키는 일은 물론이고 집을 경비하거나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실제로 터키에서는 수백 마리의 칸갈이 아프리카 여러 나라로 보내졌어요. 사자, 표범, 치타 같은 맹수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놀랍게도 이 전략은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단 3-4마리의 칸갈만 있어도 거의 모든 포식자들이 접근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의 진짜 위대함은 힘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칸갈은 자신이 지키는 동물에게도 따뜻하게 대합니다. 출산 중인 양 옆에서 며칠이고 묵묵히 지켜주고 주인이 올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죠. 또한 인간 가족에게는 깊은 충성과 애정을 보입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는 칸갈 덕분에 멸종 위기에 처했던 치타 개체수가 다시 늘었다고 해요. 칸갈이 양을 지키자 치타들이 가축을 공격하지 않게 되었고 농부들도 치타를 죽이지 않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칸갈 효과입니다. 강하고 용감하며 똑똑한 진정한 수호자. 늑대 입장에서 말하자면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개죠. 11위. 사라비견. 사라비견은 페르시안 마스티프 또는 이란 마스티프라고도 불립니다. 이 개는 이란의 사라브 지역에서 유래했어요. 수세기 동안 이 개들은 양과 염소 같은 가축들을 곰, 늑대, 자칼 같은 맹수로부터 지켜왔죠. 사라비견은 혼자보다는 무리로 움직일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여러 마리가 함께 행동하면 야생의 포식자도 이길 만큼 강력하거든요. 하지만 개별적으로도 침착하고 자기 통제가 뛰어나며 독립적이면서도 엄청나게 강하고 무엇보다 보호 본능이 아주 강한 개예요. 이란에서는 사라비견의 힘과 끈기를 비교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개싸움을 열기도 했어요. 물론 지금은 논란이 많지만 그만큼 이 개가 오랫동안 힘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는 뜻이죠. 사라비견은 이란 토종 개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강인한 품종 중 하나로 꼽힙니다. 몸집이 크고 무거울수록 더 귀하게 평가받아요. 만약 늑대와 1대1로 맞붙는다면 사라비견은 거대한 체구와 단단한 근육, 그리고 흔들림 없는 자신감으로 우위를 점합니다. 특히 태생부터 몸에 밴 보호 본능 덕분에 늑대 입장에서는 정말 까다로운 상대일 거예요. 10위. 코카시안 셰퍼드. 코카시안 셰퍼드. 이름부터 이미 강력하죠. 별명도 늑대 킬러입니다. 이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이 개들은 유럽 동부의 험하고 추운 산악지대에서 가축을 지키기 위해 길러졌습니다. 덩치가 크고 힘이 엄청나며 무엇보다 자기가 지키는 대상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강해요. 크기만 놓고 보면 늑대가 상대가 안 될 정도예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늑대의 물림 힘은 실제로 코카시안 셰퍼드보다 2배 가까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들도 혼자보다는 무리로 움직일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늑대 한 마리가 몰래 다가와 쉽게 먹잇감을 노리려 한다면요? 그건 큰 착각이죠. 코카시안 셰퍼드 무리가 나타나는 순간 늑대는 본능적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이 개들은 함께 다니며 협공을 펼치기 때문에 아무리 배고픈 늑대라도 싸움을 피하려 해요. 집단의 힘, 거대한 체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웬만한 포식자는 감히 다가올 엄두조차 못 냅니다. 그래서 늑대들이 이 개를 볼 때마다 머릿속으로 이렇게 외친다고 하죠. 오늘은 그냥 굶는 게 낫겠다 라고 말이죠. 9위. 벨기에 말리누아. 벨기에 말리누아는 1800년대 벨기에에서 태어난 품종이에요. 처음엔 양치기 개로 시작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단순한 목양견을 훨씬 넘어선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은 세계 최고의 작업견 중 하나로 꼽히죠. 경찰, 군대, 수색구조, 심지어 시각장애인 안내견까지. 정말 다재다능한 개예요. 말리누아의 특징은 지능, 반응 속도, 그리고 폭발적인 에너지예요. 이 개는 하루 종일 움직여도 지치지 않습니다. 물림 힘도 상당히 강해서 200에서 300파운드 약 90-135kg의 압력으로 문다고 해요. 이 정도면 늑대에게도 치명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말리누아는 실제로 영웅견으로 유명한 사례도 많아요.
예를 들어 미국 네이비실이 오사마 빈 라덴을 생포할 때 함께 작전한 카이로라는 말리누아가 있었죠. 또 남아프리카 크루거 국립공원에서 100명 넘는 밀렵꾼을 잡은 킬러라는 말리누아도 있어요. 그 용기로 금메달을 받았죠. 이런 사례만 봐도 이 개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실제 전투나 추격 상황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늑대와 맞붙는다면 어떨까요?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반사신경, 강력한 턱힘, 그리고 두려움을 모르는 성격 덕분에 벨기에 말리누아는 어떤 야생의 포식자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죠. 8위, 핏불. 강하고 사나운 개를 떠올리면 대부분 제일 먼저 핏불을 생각하죠. 그만큼 이 개는 공포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어요. 하지만 사실 핏불의 명성 중 일부는 영화나 언론이 만들어낸 과장된 이미지예요. 핏불은 원래 미국에서 탄생했습니다. 불도그와 테리어를 교배해 만든 종이죠. 결과는 작지만 놀라울 만큼 강한 근육과 끈기를 가진 전투형 개였습니다. 몸무게는 15에서 25kg 정도로 크진 않지만 그 힘은 몸집에 비해 압도적이에요. 특히 턱힘이 무섭죠. 핏불은 자기 몸무게에 비하면 동물계에서도 손꼽히는 강한 물림,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죠. 이 덕분에 싸움이 시작되면 상대가 늑대라도 결코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제 공격으로 물어버리면 늑대조차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핏불은 작고 민첩하면서도 근육질의 몸과 강한 체력을 가졌습니다. 약점이라면 단 하나, 속도예요. 늑대가 워낙 빠르고 유연하니까 핏불이 그 점에서 조금 불리할 수 있죠. 하지만 만약 핏불이 먼저 공격 기회를 잡거나 자리를 지켜내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핏불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 집요함은 말 그대로 끝을 보는 스타일이에요. 요약하자면 힘과 근성, 그리고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악착 같은 성격. 이 세 가지가 합쳐진 핏불은 늑대에게도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7위, 도고 아르헨티노. 도고 아르헨티노는 마치 전설 속에서 튀어나온 개 같아요. 하얗고 근육질의 몸, 두려움 없는 눈빛. 딱 보기만 해도 건드리지 말라는 기운이 느껴지죠. 사실 이 개는 정말로 싸움을 위해 만들어진 개예요. 원래는 멧돼지나 제규어 같은 대형 맹수를 사냥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에서 교배됐습니다. 그만큼 공격력과 지구력, 그리고 근성이 엄청납니다. 늑대가 얼마나 위험하든 도고 아르헨티노는 전혀 움츠러들지 않아요. 이 개는 싸움이 시작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타입이죠. 강한 턱, 단단한 체구, 그리고 놀라운 투지.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도고 아르헨티노는 어떤 상대와도 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은 너무 강력하다는 이유로 일부 나라에서는 아예 사육이 금지되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올바르게 길러지면 도고 아르헨티노는 가족을 위해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아주 충직하고 다정한 보호견이 됩니다. 이 개의 가장 큰 특징은 용기예요. 자신보다 훨씬 큰 동물에게도 주저없이 달려들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공원 산책용 반려견으로는 보기 힘들지만 늑대가 싸움을 걸어온다면요? 그건 늑대의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선택이 될 겁니다. 도고 아르헨티노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움직이는 근육 덩어리. 그리고 진짜 싸움꾼이에요. 6위, 카네 코르소. 카네 코르소는 딱 한눈에 봐도 건드리면 안 되는 개라는 느낌이 듭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본능적으로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싶어질 정도죠. 카네 코르소라는 이름은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 뜻 그대로 수호견이에요. 그 이름에 걸맞게 이 개는 진짜 경호원 같은 존재예요. 어깨 높이는 약 70cm, 몸무게는 45kg에서 50kg 이상, 온몸이 근육으로 꽉 차 있고 피부 아래로 근육이 움직이는 게 보일 정도예요. 그 강렬한 눈빛만 봐도 이 녀석은 장난이 아니구나 싶을 겁니다. 하지만 외모만큼 무섭기만 한 개는 아닙니다. 사실 카네 코르소는 굉장히 똑똑하고 훈련도 잘 받아요. 자신감 넘치지만 침착하고 주인에게는 한없이 충성스러운 품종이죠. 그래서 늑대 같은 침입자가 접근하면 그 순간 바로 태세 전환이 됩니다. 마치 내 구역에 왜 들어왔어?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죠. 단 한 번의 경고 후에는 바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이 개는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위협이에요. 늑대가 마주한 순간 이미 기선이 꺾입니다. 왜냐하면 카네 코르소는 싸움 전에 이미 상대를 제압하는 아우라를 풍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말하죠. 카네 코르소는 개가 아니라 방탄조끼 입은 경호원 같다. 이 개와 함께 있다면 왠지 총알도 막아줄 것 같은 든든함이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카네 코르소는 명령하는 개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개죠. 주인이 존중을 보일 때
이 개는 그 신뢰를 2배로 돌려줍니다. 5위, 마스틴 대 카나리. 혹시 스페인령 그란 카나리아 섬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그곳의 상징 중 하나가 바로 이 개, 마스틴 대 카나리 또는 프레사 카나리오입니다. 이 개는 보기엔 단단하고 위험 있지만 그저 멋있기만 한 장식견이 아니에요. 태생부터 싸움과 보호를 위해 길러진 강력한 전투형 개입니다. 프레사 카나리오는 어깨 높이 약 60-65cm, 몸무게는 최대 70kg에 달하는 거대한 근육 덩어리예요. 하지만 단순히 크기만으로 위협적인 게 아닙니다. 정확히 목표를 보고 침착하게 반응하는 지능형 파이터죠. 이 개는 예전부터 가축을 지키고 때로는 침입자나 맹수를 막아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성격은 차분하고 신중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주인이나 영역에 위협이 다가오면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어요. 늑대가 접근해 오면요, 한마디로 그날은 늑대에게 최악의 날이 될 겁니다. 이 개는 단순히 짖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정말로 싸우고 정말로 지켜냅니다. 프레사 카나리오는 완벽한 신체 밸런스를 갖춘 전투견이에요. 강한 체력, 폭발적인 근육, 그리고 본능적인 보호 본능까지 모두 갖췄죠. 그래서 1대1 싸움에서 늑대조차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정리하자면 이 개는 외형, 근력, 본능, 침착함, 모든 면에서 전투에 최적화된 수호자입니다. 늑대가 이 개의 영역을 넘보는 순간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셈이죠. 4위, 사르플라니낙. 이름부터 낯설죠? 사르플라니낙은 발음도 어렵지만 자기 영역을 지킬 때만큼은 그 어떤 개보다 단호한 녀석입니다. 이 개는 발칸반도의 산악지대, 즉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코소보의 험준한 산에서 태어났어요. 수백 년 동안 양떼를 지키기 위해 길러졌고 그 사명감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기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어깨 높이 약 63cm, 몸무게는 45kg 정도죠. 하지만 이 개의 진짜 무기는 자신감이에요. 겁을 모르고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르플라니낙은 어릴 때부터 이미 보호 본능이 눈에 보여요. 새끼 시절부터 무리를 감시하고 낯선 존재가 다가오면 경계태세로 변하죠. 그래서 양떼가 없을 때는 주인을 자기 무리로 인식해서 그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기도 합니다. 늑대가 덤벼든다면 어떨까요? 이 개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몸집이 작더라도 절대 주저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꼿꼿하게 서서 끝까지 싸웁니다. 이게 바로 사르플라니낙의 본능이에요. 게다가 이 개는 고지대에서 자라서 지구력과 체력도 탁월해요. 거친 날씨, 험한 지형에도 전혀 굴하지 않죠. 결국 늑대가 사르플라니낙을 마주친다면 가장 현명한 선택은 하나뿐이에요. 뒤돌아서 천천히 멀어지는 것. 왜냐하면 이 개는 작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산의 전사니까요. 3위, 개늑대 혼종. 늑대와 맞서 싸우기에 가장 적합한 개는 뭘까요? 정답은 늑대의 피가 흐르는 개, 울프독입니다. 울프독은 말 그대로 개와 늑대의 혼종이에요. 즉 한쪽은 야생, 한쪽은 가정에서 길러진 존재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두세 개의 장점을 모두 지닌 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낭만적인 이름과 달리 이 개를 다루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울프독은 겉모습은 아름답지만 본능은 여전히 야생에 가깝습니다. 성격이 예측 불가능하고 순한 아이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전히 공격성과 독립성이 강해요. 보통의 반려견보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죠. 이건 단점이자 동시에 장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늑대와 싸울 때는 바로 이런 야생 본능이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울프독은 추운 지역에서 일꾼으로 키워졌습니다. 눈밭을 달리며 썰매를 끌고 야생동물로부터 사람과 가축을 지키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생존 본능, 반응 속도, 근성 모두 일반 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개는 싸움이 일어나면 물러서지 않습니다. 늑대가 덤비면 본능적으로 맞서죠. 그리고 늑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이 개는 결코 애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적인 훈련과 넓은 공간, 그리고 확실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생의 본능이 통제를 벗어날 수 있죠. 그래서 만약 늑대가 울프독과 마주쳤다면요, 아마 늑대는 본능적으로 느낄 겁니다. 이건 같은 종이지만 절대 같은 상대가 아니다라고요. 2위, 영국 마스티프. 영국 마스티프는 다른 개들과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거대한 존재예요. 이 품종은 지구상에서 가장 덩치 큰 개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기록상 가장 거대한 마스티프는 조르바라는 이름의 개였는데요. 무려 156kg이 넘는 몸무게를 자랑했어요. 성인 남성보다 더 무겁죠.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곰 수준이에요.
이 거대한 몸, 커다란 머리, 느릿한 걸음. 처음 보면 늑대 따위는 상대도 안 될 것 같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 성격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온순하고 가족과 아이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만약 누군가 이 평화를 깨면 그 순간 마스티프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평소엔 조용하지만 위협이 느껴지는 순간에는 번개처럼 반응하죠. 한번 방어 태세에 들어가면 상대가 늑대든 침입자든 그 누구든 피할 수 없습니다. 늑대 입장에서 보면 영국 마스티프는 그 자체로 움직이는 벽이에요. 싸우기도 전에 압도당하죠. 그 크기와 체중, 그리고 본능적인 보호심 덕분에 웬만한 포식자라면 감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강력한 개가 한때 멸종 위기까지 갔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차 세계대전 직후 잉글랜드 전역에 단 7마리만 남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후 열정적인 번식가들 덕분에 지금은 다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견종 중 하나로 돌아왔죠. 그래서 지금의 마스티프는 힘, 크기, 그리고 충성심을 완벽히 갖춘 존재로 평가받습니다. 늑대가 이 녀석에게 덤빈다면요? 결과는 간단하죠. 늑대가 생각보다 오래 버티진 못할 겁니다. 1위, 티베탄 마스티프. 티베탄 마스티프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그냥 커다란 털복숭이잖아. 하지만 그 두꺼운 털 아래에는 순수한 근육과 믿기 힘든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 개는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 길러졌어요. 방어. 티베트 고원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이 개들은 수세기 동안 사람과 가축을 맹수로부터 지켜왔습니다. 그 풍성한 털은 단순히 멋내기용이 아니에요. 목과 몸의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는 천연 갑옷이죠. 그래서 늑대나 곰, 심지어 눈표범 같은 맹수들도 티베탄 마스티프를 쉽게 물어뜯지 못합니다. 몸무게는 45kg에서 60kg 정도, 어깨 높이는 약 65cm. 그 거대한 몸집과 냉정한 눈빛은 그 자체로 포식자들을 위축시킵니다. 이 개는 평소엔 조용하고 침착해요. 하지만 위험이 감지되는 순간 그 부드러운 눈빛이 단숨에 전사의 눈으로 바뀝니다. 한번 방어 태세에 들어가면 끝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티베탄 마스티프는 오랜 세월 동안 늑대, 곰, 심지어 호랑이 같은 맹수들과 싸우며 살아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놀라운 지구력과 회복력을 갖게 된 거죠. 늑대와의 싸움에서 속도면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과 체력, 그리고 멘탈, 이 세 가지에서는 늑대가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개와 치와와가 같은 종이라는 게 믿기나요? 하지만 이 거대한 수호자는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서 늑대들을 한 발 물러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티베탄 마스티프는 늑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개라는 타이틀이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힘의 문제를 넘어 수천 년 동안 인간과 함께 싸워온 진짜 전설의 수호자니까요.